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뭐 올 5월부터 그렇죠. 그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뭐 신고를 대부분 하셨을 것 같고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가산세까지 문다고 해서 또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셨던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 또 11월부터 올 이제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에 산정할 때 적용이 됩니다. 결국 뭐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지금 뭐 1,000만 원 뭐 이하인 경우는 아예 지금 그렇죠. 뭐 임대소득세도 안 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건강보험료도 안 내는 방법 있으면 좋죠. 그 방법 제가 오늘 찾아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 내더라도 최대 뭐 소득세 75%까지 감면받는다든지 건강보험료도 최대 80%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일 텐데, 제가 오늘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건강보험료 세금 아끼는 그런 방법들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택임대 사업자가 어떤 혜택이 축소됐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은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안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부동산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렇죠, 등록 대상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주택이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이 아파트다, 뭐 다세대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다 등록을 할 수 있었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그 준주택이라고 해서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세입자들이 좀 편안하게 전입신고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가 보통 준주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택에 준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혜택이 아니라 등록 자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단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710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해서 단기는 4년을 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이제 8년을 하도록 돼 있고, 혜택을 보려면 단기 4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을 다 채웠을 때 혜택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5년이었고요. 장기인 경우에는 8년으로 되어 있지만 혜택을 모두 다 누리려고 하면 보통 10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록은 4년, 8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5년, 10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도 뭐 단기로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등록은 안 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단기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은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두 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4년짜리 단기 임대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거는 8년짜리 그렇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8년이죠. 자, 이 안에서 매입임대 중에서 그렇죠.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만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만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 또 따지고 보면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자, 건설 임대 중에서 아파트는 할 수 있는 거죠. 매입임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냥 개인이 매입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임대 그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건설을 해서 하는 거는 이번에도 빠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파트만 폐지가 됐으니까 지금 그 민간 임대 그 일반 매입 임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 그렇죠. 보통 원룸들 이렇게 있으면서 주인 세대가 거주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다세대 주택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하는 그렇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빌라나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해서 장기 일반 임대를 한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그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자기 일반하고 좀 다른 거죠. 공공의 어떤 성격을 가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입이든 건설이든 모두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아남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보통 세미나 오시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면 내 집이 있으면서 뭐 한 5채 이상이 있어야지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겠고 자, 또 하나는 내가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뭐 2채, 3채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과거에는 5채 이상 아니면 3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내 집이 없어도 아니면 한 채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무슨 혜택이 있어야 뭐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의무로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건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안 하건 이제는 큰 차이는 사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뭐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1년에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이 그렇죠. 뭐 일반적인 경우에도 4년을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생기고 또 뭐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다 있다 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는 비슷해졌으면서 오히려 혜택만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취득세를 최대한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취득세 때문에 그렇죠. 더더구나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투자용의 어떤 내가 주거하지 않는 투자용을 했을 때도 지금 뭐 8%,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한다라면 취득세가 최대 85%까지 감면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뭐 8%가 되든 12%가 되든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예전에 1.1%일 때 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죠. 자, 재산세 감면 혜택은 또 아무나 해주지 않고 재산세는 오히려 2채 이상을 했을 때만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재산세가 뭐 공시가격 현실화되면서 그렇죠. 지금 재산세 부담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는 굉장히 좀 큰 혜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투자를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할 거면 그렇죠. 뭐 취득세 85% 감면 받고 재산세 100% 감면 받고 이런 혜택을 안 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를 할 때 주택수를 빼주는 경우가 뭐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이제 뭐 가능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세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내가 뭐 다세대 주택이 됐건 아니면 연립이 됐건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건 이런 것들을 무려 99채를 갖고 있어도 100채가 넘어가면 뭐 이제 또 그 기업형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개인들 경우에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혜택을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이중으로 혜택을 다 보는 거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보고 또 그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혜택이 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임대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을 해주는데요. 자,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19년 임대소득 귀속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월세를 받더라도 이게 뭐 아무래도 소득으로 잡히니까. 자, 그런데 지금 등록을 하면 2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경비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60%를 빼줍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기본공제를 또 400만 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은 2천만 원인데 실제 뭐 빼주는 게 1,600만 원을 빼주다 보니까 400만 원만 벌었다고 봐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종합과세로 갈 거냐 또 분리과세로 갈 거냐 이걸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분리과세가 일반적으로 좀 유리한데요. 14% 이제 단일세율로 하면 56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75% 감면을 받으면 14만 원밖에 내지 않는 자, 큰 혜택이죠. 자, 건강보험료도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올 11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 내다 보니까 결국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8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뭐 임대소득세 75% 또 건강보험료 80%까지 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는 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부세 합산 배제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종전에 8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장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같은 이런 그 빌라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 취득분은 또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 모든 혜택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아파트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같은 이런 빌라,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쪽을 선택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신축을 선택하셔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초저가 주택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아무리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한강 가까운 입지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입지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의 입지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말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해서 이런 역세권 쪽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남 3구 안에서도 요즘 뭐 그 강남 3구에 그런 투룸 어떤 그 빌라들, 다세대 주택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안에서도 뭐 거의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 투자가 가능한 이런 소액 투자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제가 세미나 오시면 자세하게 뭐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지금 마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뜨겁잖아요. 뭐 마곡지구 쪽이라든지 여의도 쪽이라든지 종로 쪽이라든지 이런 3대 업무지구 관련한 쪽에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들 다 방출을 해드립니다. 자, 매주 토요일 날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뭐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충분히 뭐 제가 직접 다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 개인 무료 상담도 다 해드리고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될지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